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쓰레기 봉투에 이것을 무심코 넣었다가 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정말 등골이 오싹하시죠? 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이 상상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된 이 문제, 정말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분리수거 규정 속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는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과태료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오히려 주변 분들에게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환경지킴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함과 당혹감을 느끼고 계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40년 넘게라면 봉지는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셨던 72세 김정수 어머님, 1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하셨겠죠? 이런 일이 지금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몰랐어요 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속 방식 자체가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어느 정도로 차원이 다르냐고요?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의 CCTV 감시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문 단속반원들이 예고 없이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네, 직접요. 봉투를 뜯어서 말이죠. 만약 그 안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영수증 조각이라든지 회사 명함,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을 단서로 바로 신원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무섭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기름 묻은 비닐은 재활용 안 되라든지 살점 조금 붙은 뼈는 괜찮아 같은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시면 이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헷갈리실 텐데 제가 아주 쉬운 암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죠? 바로 비풀케늠사 5글자입니다. 네, 비풀케늠사입니다. 종량제 봉투 금지 품목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비닐류, 플라스틱류, 캔류,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는 절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비풀케늠사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비는 비닐류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냉동식품 포장지, 배달음식 시키면 오는 각종 비닐 포장재들, 이게 전부 해당돼요.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기름이나 양념 묻으면 일반 쓰레기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반드시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용물이나 이물질, 물기까지 싹 제거한 후에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수 어머님 사례가 바로 이라면 봉지 때문이었거든요. 깨끗이 안 씻고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셨던 거죠. 물론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염된 비닐 하나가 잘 분리된 다른 깨끗한 비닐까지 전부 오염시켜서 재활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봉지 안쪽에 은박 코팅이 되어 있거나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쭉 늘어나지 않고 여러 재질이 섞여서 좀 뻣뻣하게 찢어지는 복합 재질 포장지 있잖아요. 그런 건 현재 기술로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도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쭉 늘어나면 비닐류, 좀 뻣뻣하다 싶으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다음은 플라스틱입니다. 요구르트병, 음료수 페트병, 반찬이나 배달음식 용기, 세제나 샴푸통 같은 플라스틱 재질 전부요.
이것들의 핵심은 제가 비행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군 후 겉에 붙어있는 상표, 스티커나 라벨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재질과 섞이지 않게 플라스틱만 딱 모아서 배출해야 하죠. 이 라벨 제거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68세 김상훈 님도 배달 용기를 그냥 대충 씻고 라벨도 안 떼고 플라스틱 통에 넣었다가 재활용 불가 판정에 과태료까지 내셨다고 들었어요. 배달 용기는 특히 기름기가 많아서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만약 기름기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재활용 품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도 깨끗해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캔류입니다. 음료수나 맥주캔, 통조림캔 같은 금속캔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은 내용물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서 배출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스프레이 캔 같은 거예요. 이건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인데요.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송곳이나 목 같은 뾰족한 도구로 작은 구멍을 한두 개 뚫어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가스를 완전히 빼낸 후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냥 버리면 수거나 처리 과정에서 압착될 때 폭발할 위험이 정말 커요. 실제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요. 70세 최현성 님도 가스 남은 부탄가스를 무심코 버리셨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할 뻔했다고 하시니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네요. 꼭 구멍 뚫어서 가스 제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건 워낙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기본 원칙만 먼저 말씀드리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이나 봉투에, 먹을 수 없는 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이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을 동물이 사료로 먹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 분류하시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그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딱딱한 것들입니다. 동물이 씹어 삼키기 어려운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 닭뼈, 돼지뼈, 소뼈, 생선 가시 같은 뼈 종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9세 이은희님은 치킨 드시고 남은 뼈를 버리셨는데 거기에 살점이 꽤 붙어 있다는 이유로 그게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되어서 8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그럼 뼈 버릴 땐 살점을 진짜 깨끗하게 발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 살점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좀 번거롭더라도 뼈는 일반, 살은 음식물, 이렇게 분리하시거나 아니면 살점을 최대한 제거하고 뼈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반 쓰레기인데요. 계란 껍질, 조개, 소라, 전복 같은 어패류 껍데기, 호두, 밤, 땅콩 같은 견과류 껍질, 깨, 새우 같은 갑각류 껍데기, 그리고 복숭아, 자두, 망고처럼 아주 크고 단단한 과일 씨앗 같은 것들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딱딱한 것들은 다 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해로운 것들, 예를 들어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파 뿌리 같은 건 특유의 향이나 매운 성분이 강해서 동물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또 염분이 너무 많은 것, 된장, 고추장, 쌈장, 젓갈류같이 염분이 과도하게 많은 장류나 젓갈류는 동물 사료로 부적합해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김치의 경우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예요. 그 외에 차 마시고 남은 티백. 이건 그 차입 자체는 음식물이지만 티백종이나 부직포 재질은 일반 쓰레기고요. 한약재 찌꺼기, 옥수수 속대나 겉껍질도 섬유질이 너무 많거나 딱딱해서 사료나 퇴비에 안 맞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럼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 배, 바나나, 귤, 오렌지 등 비교적 부드러운 과일 껍질이나 과육이 해당되고요. 단, 수박이나 멜론처럼 부피가 큰 껍질은 잘게 잘라서 배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요. 채소류는 감자, 당근, 오이, 호박 등 채소를 다듬고 남은 채소 찌꺼기나 껍질들. 단, 아까 말씀드린 양파, 마늘 껍질, 파 뿌리 같은 건 제외하고요. 그 외에 먹고 남은 밥, 면, 빵, 나물, 곡류, 생선살, 육류 살코기, 그리고 커피 찌꺼기나 티백을 뺀 차잎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더 말씀. 혹시 음식이 상했어도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어차피 수거 후에 처리 과정에서 고온으로 살균, 소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패 여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기가 많으면 운반이나 처리 과정에서 악취도 심해지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채반 같은 데 받쳐서 물기를 좀 빼거나 손으로 가볍게 짜서 버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는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큰 과태료 폭탄의 뇌관일 수 있어요. 회사, 가게, 식당, 병원, 은행, 학원 등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쓰레기는요, 단 한 조각이라도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 한 장, 거래처 명함, 병원 진료비 영수증, 은행 홍보 전단지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단속반이 봉투를 열었을 때 이런 사업장 관련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출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무려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사무실 운영하시는 67세 오세지님도 퇴근하면서 사무실 쓰레기를 무심코 집에 가져와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다가 그 안에서 나온 회사 영수증 때문에 50만 원 과태료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업장에서 나온 건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집에 가져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영수증이나 고지서 같은 건 집 쓰레기라도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서 버려야 합니다. 추적 단서를 안 남기려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단속도 심해진 걸까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뭐니 해도 심각해진 환경 문제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플라스틱, 비닐 같은 일회용 포장, 쓰레기 배출량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어요.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기준 강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태우거나 땅에 묻었던 쓰레기들을 이제는 최대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정확한 분리 배출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된 재활용품 하나가 잘 분리된 다른 재활용품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활용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 기준이 더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단속 강화의 배경 중 하나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책임의 문제인데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사실 과대 포장이나 재활용 어려운 제품 생산인데, 이런 기업의 책임보다는 최종 배출 단계에 있는 개인, 소비자에게 분리수거 책임을 더 강하게 지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규정이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정보 접근이 좀 어렵거나 수십 년간 해오던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 위반자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원인도 알았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생활에서 이 과태료 폭탄을 확실하게 피하고 올바른 분리 배출 습관으로 만들려면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하고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규칙에 막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다음 몇 가지만큼은 정말 습관처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식 종량제 봉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나 혹은 납부 필증 스티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은 봉투나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버리는 건 불법. 무단 투기로 간주돼서 2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버리기 전에 딱 3초만 내용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풀캔 음사 금지 품목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또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나 회사 관련 서류입니다. 영수증, 명함, 고지서, 택배 송장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종이는 그냥 버리면 과태료 부과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에 버리셔야 합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를 꼭 지켜주세요. 각 지역별로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 시간,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내놓거나 아무데나 버리면 CCTV에 찍혀서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요. 정확한 정보는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건 도대체 어디에 버려야 하나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추측해서 버리지 마시고 동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훨씬 낫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힙니다.